사방이 도깨비 불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 50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 소식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이남희 기자, 네. 보면 나흘째 진압 중인데도 참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기준으로 보면은 산청 산불은 진화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의성 산불의 경우는 68%의 진화율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이 안 잡히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람이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은 전국의 순간풍속 초당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강한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건조하고 고온이며 강풍인 이 상황 때문에 불길 잡기가 아직도 많이 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영상만 봐도 너무 갑갑한데 저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요 하나같이 불이 커진 이유로 바로 도깨비 불을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히 이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이 마을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불이 정말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날아다닌다는 그런 이렇게 상황들을 목격했는데 진짜 이렇게 불이 이렇게 공방 뛰면서 날아가고 심지어는 저 강 건너에 있는 저 산까지 날아가는 걸 이렇게. 자, 홍익표 의원님, 그러니까 도대체 도깨비 불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비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이 비화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불이 커진 거예요? 제가 그 재선 의원 당시에 그때 그 양양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죠. 양간지풍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는데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직접 갔습니다. 현장까지. 소방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람에 날아가는 솔방울하고 나뭇가지들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티 같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그 모닥불 같은 거 하면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막 튀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이게 한번 이 튀면서 그렇게 특히 솔방울 같은 게 뭐 가깝게는 200~300m에서 멀리는 1km 이상 날아갑니다. 예. 강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을 했던 소방관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지금 사망한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보다 생각보다 그 바람의 이동, 불의 그 확산 속도가 빠른 게요. 날아가면서 뒤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기 뒤에. 그러니까 퇴로가 막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도깨비불이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날아가가지고 붙는다고 해서 도깨비불이라고 이제 이 양양 그 간성 지방에서는 그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경북 지역에서도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바람이 사실 한 번 잘못하면은 거의 번지는 속도가 30배 가까이 빨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타깝게 진화 작업에 나서신 분들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존하신 산청 산불 생존 대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불이 심해서 하산하는 도중에 10초 만에 회오리처럼 불덩이가 몰아치더라. 예. 그래서 정말 땅 꺼진 웅덩이에 진화대원 5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20분 동안 버텼다. 이렇게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또 이재명 대표도 한 총리까지 오늘 전부 다 진화 현장에 이렇게 다 내려간다고 오후 일정들이 나왔죠. 여당 지도부까지 다 내려갔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야기 더에 출연을 안 했으면은 지금 경남하고 지금 의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지금 방송에 약속이 돼서 못 갔는데 먼저 참 아깝게 인명 사고를 당한 모든 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이제 비화라는 것은 이게 날개비자 불화자 쓰는 거 아닙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이게 불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맞불 작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서 한 몇 킬로 앞에서 먼저 산을 태워요. 그렇게 해서 맞불 작전을 해서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왜? 날아다니니까. 방금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대로 막 1km씩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불도 불이지만은 거기에 퇴적돼 있는 이런 그 솔방울이라든지 솔잎이라든지 이게 지금 한 어떨 곳은 한 뭐 1m씩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 타게 되면 그게 더 화력이 붙는 화력이 세게 되면은 잡목이 와서 또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바람 이럴 때는 좀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참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 피해로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절도 소실이 됐다고 하고 이남희 기자. 네.
그런데 좀 화가 나는 건 이번 대형 산불들이 뭐 사람들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곳은 지금 신라시대에 지어진 절인 울람사인데 이렇게 화재 때문에 지금 다 그렇군요. 타버려서 스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또 가지고 또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문화재까지 소실되는 것. 그다음에 900년 된 그런 나무, 은행나무까지 좀 소실되는 지금 모습까지. 그럼 산불 발생 전과 후에 지금 은행나무 모습도 보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이 뭐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지금 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의성 산불의 경우는 최초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재 발생 후에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과 마주쳤다. 뭔가 예. 성묘객 실수가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성 화재의 경우는 묘지 정리 중에 화재가 난 게 아니냐. 또 울주의 경우에는 농막에서 용접 불꽃이 발화돼서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김해에서는 과자 봉지를 소각하다 불이 더 번지게 됐다. 또 경남 산청은 예초기 불씨가 발화해서 불이 번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화라는 얘기가 나와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